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하루 만에 15% 넘게 뛰면서 시가총액이 약 4,500억 달러 증가했어. 당시 원달러 환율로 약 640조 원이고 단일 기업의 하루 기업 가치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야.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에 640조 원의 매출이나 현금을 벌었다는 뜻은 아니고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그만큼 더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야. 실적 발표 전 옵션 시장이 예상한 주가 변동폭은 약 6.6%였어. 실제 상승률은 15%를 넘었고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2배 이상 강한 충격이 나온 거야. 평가를 바꾼 첫 번째 숫자는 애저였어. 최근 분기 매출은 43% 늘었고 다음 분기 성장률 전망은 시장 예상 40.9%를 웃도는 45%로 제시됐어. 더 중요한 숫자는 현금이야. 분기 잉여현금 흐름은 196억 달러로 시장 예상 134억 4천만 달러를 크게 넘어섰어. 바로 전날까지 시장은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걱정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비 부담 속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남기며 그 불안을 뒤집은 거야. 그렇다고 AI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증명된 건 아니야. 이번 폭등은 돈을 많이 쓰는 기업보다 그 돈을 실제 사용료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이 선택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AI 기업과 무엇이 달랐을까? 그리고 하루 640조 원의 재평가가 계속 유지되려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할까? 핵심은 세 가지로 봐야 해. 먼저 첫째,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현금으로 바꾸는 구조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분기 매출은 593억 달러로 전년보다 27% 증가했어. 애저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상업 부문 계약 잔액도 6,780억 달러까지 늘었어.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 매출의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야. 고객이 계약만 맺고 실제 사용을 늘리지 않으면 매출 전환은 늦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수요가 몇 분기 뒤까지 이어질 기반은 확인된 셈이지. 계약 잔액은 전년보다 84% 증가했고 직전 분기보다 늘어난 약 500억 달러는 미국 대표적인 AI 모델 기업 밖에서 들어왔어. 특정 대형 고객 하나가 아니라 일반 기업과 여러 산업으로 클라우드 수요가 널어졌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을 줄였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이미 거대한 기업 고객망이 있어. 회사는 새 AI 서비스를 처음 보는 소비자에게 하나씩 팔기보다 기존 애저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고객에게 코파일럿과 연산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3천만 개를 넘어섰어. 기술을 만든 뒤 고객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을 내는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야. 기업이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구독 매출이 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 애저 사용률도 커져. 하나의 AI 기능이 소프트웨어 구독과 클라우드 사용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야. 독립 AI 기업과 다른 지점도 여기에 있어. 좋은 모델을 만드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고객의 업무에 넣어 반복 결제를 받는 유통망이 있어야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어. 클라우드 경쟁이 약한 것도 아니야. 구글 클라우드와 아마존 웹 서비스도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확대의 혜택과 가격 경쟁을 동시에 맡게 돼. 경쟁사가 자체 AI 반도체와 더 싼 서비스를 내놓으면 애저의 원가와 가격 정책도 압박받을 수 있어. 지금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성능뿐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까지 설득해야 하지. 이번 실적이 모든 부담을 없앤 것도 아니야. 잉여현금 흐름은 시장 예상보다 많았지만 전년보다 23% 감소했고 AI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커지고 있어. 시장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니야. 애저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고객 사용량이 기대보다 약하면 지금 높아진 기업 가치는 빠르게 다시 계산될 수 있어. 다음으로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어떤 산업으로 흘러가는지 봐야 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분기 자본 지출은 금융미스를 포함해 410억 달러였고 다음 분기에는 500억 달러를 예상했어. 마이크로소프트 아직 시작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도 3,291억 달러에 달해 투자가 단기간에 끝날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 이 임대 계약은 미래의 성장 기반인 동시에 장기간 이어질 의무이기도 해. 수요가 예상대로 늘면 매출을 만드는 자산이 되지만 성장 속도가 꺾이면 고정비 부담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어. 이 돈은 장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엔비디아와 AMD의 연산 반도체, 고대역 폭메모리,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냉각 설비와 전력기기 기업의 매출로 이동해. 실적 발표 다음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2% 상승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수요가 AI 반도체 주문을 지탱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공급망 전체로 번진 거야. 한국 투자자에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연결점이야. 다만 클라우드 투자 증가가 곧바로 모든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아. 실제 수혜는 공급 계약과 제품 구성에서 갈려. 매출이 늘어도 가격 경쟁이 심해지거나 고객의 원가 절감 요구가 커지면 공급 기업의 이익률은 낮아질 수 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반도체와 자체 모델을 늘리는 흐름도 봐해. 외부 반도체 구매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어. 전력도 새로운 병목이야. 서버를 더 설치하려면 발전소와 송전망, 변압기, 비상전원과 냉각장치가 함께 늘어나야 해. 칩을 확보해도 전기가 없으면 애저 용량을 판매할 수 없어. 이제 AI 성장 속도는 반도체 생산량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인허가와 전력망 확충 속도에도 달려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결정도 기업 실적에 들어오기 시작해. 전력망 건설비와 물 사용 비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할지, 전기요금을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지가 정책 쟁점이 될 수 있어. 따라서 이번 실적은 반도체주만의 호재로 보면 부족해. 전력 냉각 건설 기업에는 수요 기회가 생겼고, 전력 부족 지역에는 사업 지원 위험도 함께 커졌어. 마지막으로 셋째, 이번 폭등이 투자자에게 남긴 신호야.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는 급등했지만 메타는 AI 투자 부담으로 잉여현금 흐름이 91%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어. 시장에 중요한 건 AI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출 뒤에 실제 현금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점이 분명해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등으로 S&P 500은 1.66%, 66%, 나스닥은 2.78% 올랐어. 시가총액이 큰 기업 한 곳이 미국 대표지수의 방향까지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집중 위험도 다시 드러났어. 지수가 상승했다고 미국 기업 전체가 같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니야. 초대형 기술주 몇 곳의 실적이 지수 수익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수 투자자도 기업별 현금 흐름을 무시하기 어려워졌어.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 상품을 보유해도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크면 이 한 종목의 등락을 크게 반영받아. 지수 투자가 곧 기업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투자라는 뜻은 아닌 거야. 금리 부담도 사라지지 않았어. 당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19년 만에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할인율을 이길 만큼 강한 성장 전망을 보여줬어. 이 장면은 모든 성장주의 호재가 아니야.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현금을 증명한 기업과 먼 미래의 기대에 의존하는 기업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계산해야 해. 주가가 15% 올라도 원화가 강해지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낮아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환차익이 더해질 수 있어. 앞으로 봐야 할 건 화려한 투자 발표가 아니야. 애저가 40%대 성장률을 유지하는지, 자본 지출이 늘어도 잉여현금 흐름이 버티는지, 6,780억 달러의 계약 잔액이 실제 사용료로 전환되는지가 핵심이야. 코파일럿의 유료 이용이 늘어도 고객이 장기간 갱신하지 않으면 수익의 질은 낮아져. 반대로 이용량과 계약 갱신이 함께 증가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는 반복 매출로 굳어질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루 640조 원 폭등은 AI 산업 전체가 성공했다는 선언이 아니야.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하면서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팔고 현금을 남길 수 있는 기업에 시장이 프리미엄을 준 사건이야.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만 있지 않아. 기존 기업 고객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묶어 AI 사용료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어. 관련 공급망에는 분명한 기회가 생겼어. 하지만 반도체와 메모리, 전력설비 기업도 실제 계약과 이익률을 증명해야 수요, 기대를 주가가 아닌 실적으로 바꿀 수 있어. 이번 기록이 유지되려면 애저 성장과 현금 흐름이 투자비를 계속 따라가야 해. 다음 분기부터 그 균형이 무너지면 시장은 하루에 올린 가치를 빠르게 되돌릴 수도 있어. 앞으로 AI주의 기준은 누가 가장 큰 계획을 발표했느냐가 아니야. 투자한 돈을 누가 가장 빠르고 오래가는 현금으로 바꾸느냐가 될 가능성이 커.